오늘은 제 다이어트 성공의 1등 공신 양배추 달걀 요리 가져왔어요. 예전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했었는데요. 맛이 없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폭식하고 후회하고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그때 깨달았죠. 다이어트는 맛있게 먹어야 성공할 수 있다.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해 먹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폭식도 사라져요. 자, 오늘은 양배추랑 달걀을 진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제대로 된 조리도구가 없으면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없거든요. 제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식단 관리뿐 아니라 조리도구 선택도 정말 중요했어요. 오늘 요리를 따라하면서 제가 경험해보고 추천드리는 조리도구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 여러분도 다이어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양배추, 대파, 달걀, 캔 참치, 올리브유, 연두, 치즈, 후추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참치를 넣어서 단백질과 감칠맛을 더 올려볼게요. 먼저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줍니다. 슬라이스 채 칼로 썰어주셔도 되는데요. 너무 얇으면 익혔을 때 식감이 없어서 저는 별로더라고요. 칼로 최대한 얇게 써는 정도로 해주세요. 채 썬 양배추는 물에 담가 헹구고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주세요. 대파도 송송 얇게 채 썰어주세요. 오늘 요리의 킥은 대파라서요. 평소보다 푸짐하게 썰어주세요. 파가 참치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향긋함을 더해줘서 정말 맛있거든요. 참치 넣을 땐 파 많이. 저는 오늘 대가 굵은 대파 1개를 다 썰었어요. 당근이 있어서 조금 채 썰었어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참치캔은 기름을 쫙 빼서 준비해주세요. 체에 걸러 기름을 빼셔도 되지만 저는 설거지거리가 늘어나는 게 싫어서 캔 참치의 뚜껑을 이용해서 기름을 빼요. 캔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한번 씻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캔 뚜껑 부분을 잘 닦아주세요. 뚜껑을 조심조심 잘 땁니다. 이 뚜껑을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참치를 눌러서 기름을 쫙 짜냅니다. 뚜껑이 날카로우니까 손 베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참치가 기름을 떠내려가지 않게 천천히 기름을 따라 버리세요. 자, 이제 큰 볼에 달걀 반죽 재료를 모두 넣어줄게요. 양배추 2줌, 굵은 대파 1대, 달걀 4개, 기름 쫙 뺀 참치캔을 모두 넣고 잘 섞어줍니다.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오늘은 간을 연두로 할게요. 굴소스나 참치액 또는 소금 어떤 것으로 하셔도 다 맛있습니다. 혼자만 먹을 때는 달걀 1개 넣고 채소들을 적당량 넣어서 1인분 반죽을 만들어요. 이날은 양배추, 참치, 대파 넣고 굴소스로 간을 했네요. 확실히 조미료 느낌으로 감칠맛 폭발하는 건 굴소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워볼게요. 저는 스텐팬을 쓰는데요. 스텐팬은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텐팬 절대 눌러붙지 않게 쓰는 꿀팁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팬을 올리고 기름 없이 중불로 3분 정도 데워줍니다. 저는 인덕션 타이머를 이용해요. 중불로 켜고 타이머 3분 맞추고 소리 날 때까지 어지러진 주방을 정리해요. 3분이 다 되었다는 타이머가 울리면 인덕션 밖으로 빼두고 기름을 살짝 둘러서 팬 전체에 기름이 고루 퍼지게 해줍니다. 1분 정도 기다리면서 기름이 팬에 잘 스며들 시간을 주세요. 이때 기름이 팬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코팅팬으로 변신합니다. 이게 스텐팬을 제대로 쓰는 비법이에요. 1분이 지나면 다시 중약불로 켜고 표면에 기름이 울렁울렁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아요. 해볼게요. 달걀 반죽을 부어주고 평평하게 잘 펴주세요. 불은 타지 않게 중불에서 중약불 정도로 해주세요. 달걀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재료를 넣자마자 뒤집개로 때려고 시도하지 말고요. 팬에 닿아있는 재료 부분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진답니다. 한번 오일로 코팅된 팬은 요리하는 동안 계속 오일 코팅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코팅팬보다 기름을 덜 쓰면서 요리할 수 있어요. 스텐팬 다루는 방법을 익히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적응되고 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텐팬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약한 불로 해도 코팅팬보다 요리가 훨씬 맛있게 돼요.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어때요? 코팅팬처럼 깔끔하게 떨어졌죠? 이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조금 올려줄게요. 더 맛있어 보이려고 치즈를 올렸는데요. 참치 넣을 땐 치즈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뚜껑 덮고 치즈가 어느 정도 녹아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양배추 달걀 요리를 접시에 담아주고 한 입 먹어볼게요. 계란과 치즈의 고소함, 참치의 풍미, 대파의 향긋함, 그리고 양배추의 식감까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여기에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 먹으니까 매콤 칼칼해져서 느끼한 맛은 잡아주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밥이랑 먹어볼게요. 이 요리는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저희 집은 당근 라페를 곁들여서 함께 먹는데요.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음식이 꼭 맛없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레시피 너무 간단하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특히 참치랑 대파 조합은 정말 강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재료로 요리해도 팬이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후라이팬이 뭘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심 없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조리 도구까지 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코팅팬은 쓰다 보면 점점 코팅력이 약해지고 육안으로도 여론에 닿는 모양만큼 검게 변해요. 코팅이 벗겨지는 게 느껴지면 새 후라이팬으로 교체하곤 했는데 이제 아이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다 보니 코팅팬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코팅이라는 게 결국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새 미세 플라스틱 이슈도 많으니까 플라스틱을 가열한다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코팅 때문에 조리도구 쓸 때도 설거지할 때도 조심히 해야 하잖아요. 코팅은 염분만으로도 작은 스크래치만으로도 벗겨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코팅이 벗겨져서 알루미늄이 노출되면 뇌질환, 신경질환 등의 위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팅팬을 6개월마다 바꿔주라고 권장하는데 사실 교체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이 때문에 신경을 쓰이고 비용도 계속 들고 이게 정말 바람직한 방법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AMT 스텐팬으로 정착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엄마가 혼수로 AMT 스텐팬과 냄비 세트를 사주셨었는데요. 그때는 좋은 팬인 줄도 모르고 스텐팬은 불편해 하고 처박아뒀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4년 꼬박 쓴 것 같아요. 처음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스텐팬은 코팅 벗겨진 걱정이 없으니 어떤 조리도구도 마음껏 사용 가능하고 눌어붙는 음식이 있더라도 맛있게 박박 긁어먹고 문질러서 닦으면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먹는 음식에 플라스틱 입자가 섞여 있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 스텐팬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코팅팬보다 음식이 훨씬 맛있게 돼요. 같은 재료, 같은 시간을 들여도 팬에 따라 요리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스텐팬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일 코팅하는 방법만 익히면 코팅팬처럼 정말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쓰는 방법을 몰라서 불편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까 스텐팬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느껴졌어요. 스텐팬은 한번 투자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제 팬도 벌써 4년을 썼는데 여전히 새 것처럼 멀쩡하거든요. 오래 쓸수록 더 저렴해지는 거죠. 좋은 재료, 맛있는 요리, 그리고 안전한 조리도구까지 모두 갖춰야 진짜 건강한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제품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